아름다워지길 원하는 욕망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아름다운 부분은 돋보이게 하고 약점은 가리고 싶은 욕망. 화장은 스스로를 표현하는 도구인데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색다른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캔버스에 비유하고 싶어요. 화장의 역사는 무려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안데르탈인 유적지에서 발굴한 조개 껍데기에 남아있는 노란 색소와 검은색 광물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장은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고 어떻게 화장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의 화장품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K-뷰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시장은 K-뷰티라고 하는 큰 브랜드로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천연 원료를 더 많이 개발을 해서 그거를 사용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경쟁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K-뷰티. 그 열풍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화장품 속 성분이 꼽히는데요. K-뷰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우리 화장품에 담긴 과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메이크업 전문 학교.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화장 기술을 교육할 뿐 아니라 새로운 화장 트렌드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에는 컬러 위주의 어떤 진한 색감이나 이런 위주의 메이크업이 유행했다면 요즘은 건강한 피부가 돋보이게 하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인 이지은 씨는 최근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새로 출시된 화장품은 꼭 사용해본다는 그녀. 직접 사용해본 화장품을 평가해보고 장단점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일단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본인한테 맞는 그런 텍스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회사에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라 칭찬이 많이 섞인 혹은 솔직하지 못한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제 사비로 사서 하는 것들이라 제 안 좋은 점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원래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영상을 계속 올릴 것이고 성분이 나쁘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 아토피를 한번 심하게 겪었어서 지은 씨는 사용자의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과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구독자들과 소통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감하는 구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성분과 특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데요. 제 피부에 뭐가 안 맞는지 또 무엇을 쓰면 피부에 여드름이 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고 천연 성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쓰면 제 피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화장품의 유행도 시대에 따라 바뀌기 마련인데요. 요즘에는 사용자의 피부에 맞는 맞춤형 천연 화장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홈케어와 맞춤형 화장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의 원재료들은 피부에 약간 관계도가 깊은 천연 재료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피부를 잘 판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천연 원료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천연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도 유기농 맞춤형 화장품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중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독일의 한 언론에서 분석한 한국 화장품의 인기 요인을 살펴보면 저렴한 가격, 제조 기술 등과 함께 천연 성분의 활용을 꼽았습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연구 개발하는 한 연구소. 이곳에선 화장품에 쓰이는 기존의 방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성분 방부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천연 성분의 방부제를 개발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부제들은 주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이 되었던 방부제였습니다. 이런 방부제들이 2006년도에 그 파라벤이라고 하는 성분이 피부의 자극과 바람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천연 성분으로 방부 대체제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성분이 중요하죠. 그런데도 방부제를 첨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분 때문입니다. 화장품 속 수분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만큼 방부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화장품의 변질을 막으면서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방부 대체제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내추럴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는 펜틸렌 글라이콜입니다. 펜틸렌 글라이콜은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벤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방부제인데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물질이죠. 사탕수수, 옥수수대 같은 식물을 발효시켜 추출한 물질로 방부제 역할은 물론 보습 효능도 있다는데요. 국제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천연 성분임을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선 식물로부터 방부 대체제 원료를 추출하기 위한 공정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내추럴 방부 대체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1차 발효하는 실이고요. 여기서 발효가 끝나면 내추럴 펜틸렌 글라이콜을 생산하기 위해서 순도를 높이고 냄새를 제거하는 작업을 이쪽 반응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이오 발효 공정을 통해 원료를 생산하는데요. 미생물을 통해 물질을 만드는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수년간 음식 발효에도 활용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발효 공정이 끝난 후에도 제품에 활용되기까지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사탕수수나 옥수수대 또는 밀 등의 천연 성분으로부터 펜틸렌 글라이콜을 1차적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아직 여기서 얻어지는 펜틸렌 글라이콜은 화장품 소재로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발효시킨 식물에서 천연 방부제 성분만 추출한 뒤 맑은 원액을 뽑아내고 다시 한번 불순물과 냄새를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데요. 농축 과정을 거쳐서 수분을 제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화장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내추럴 펜틸렌 글라이콜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내추럴 펜틸렌 글라이콜이 화장품에 처방이 되게 되면 방부 성능뿐만 아니라 보습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끝에 탄생한 천연 소재 방부제. 제작진이 직접 피부에 발라봤는데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예, 이렇게 많이 끈적하지는 않은데요? 예, 촉감 괜찮습니다. 예. 향후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천연 방부제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연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이곳에서는 각종 천연 재료를 활용한 화장품 원료 연구가 한창입니다. 아, 이게 다 원료들인가요? 네, 여기 저희가 한 100여 가지 정도 천연 추출물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의 효능에 따라 다양한 뷰티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원료는 그 메가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 성분으로
주로 샴푸나 바디 클렌저에 사용하는 천연 색소입니다. 이 원료는 저희가 인동초를 전통 발효 방식을 통해서 추출한 원료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미초, 창포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을 동일하게 전통 발효 방식을 통해서 원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식물성 천연 원료만도 100여 종이 넘는데요. 향후 더 많은 천연 화장품 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화장품의 영역은 기초, 색조뿐 아니라 헤어, 바디 케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역이 확대된 만큼 원료 개발도 활발한데요. 인삼을 비롯해 가시연꽃, 호호바씨 등 다양한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화장품의 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재료가 화장품의 원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이곳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천연 재료를 개발했습니다. 초록빛을 내뿜는 이것이 바로 화장품의 원료인데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세조류입니다. 미세조류하면 적조나 녹조를 떠올리실 텐데 그런 것들은 유해한 조류고요. 이로운 미세조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로운 미세조류를 연구합니다. 미세조류는 빛과 이산화탄소만 있어도 성장하는 광합성 미생물인데요. 강한 생명력으로 온천과 심해, 사막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식물로 약 50만여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세조류 채취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청정한 곳까지 들어갔다가 쫓겨나기도 하고요. 위험한 데서 물을 뜨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해수도 뜨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풍랑 때문에 위험한 경우도 있었고 좀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연구한 연구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내외 습지와 강, 바다를 직접 누비며 연구를 거듭해온 연구진은 미세조류로부터 유효 성분을 얻기 위해 130여 개의 균주를 테스트했고 탈모 개선에 효능이 있는 천연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있잖아. 연구팀이 발견한 물질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분석 중인데요. 이 물질이 바로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미세조류 속 유효 성분 로리오라이드입니다. 미세조류 추출물 중에서도 단일 성분인 로리오라이드가 그런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연물 쪽에서는 첫 번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다라고 기뻐했죠. 자연의 식물로부터 기능성 원료를 추출하려면 먼저 많은 양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연에서보다 더 많은 양의 미세조류를 배양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빛을 공급하며 배양했는데요. 이 광배양실에서 광배양계에 의해서 배양을 하게 되면 약 10,000배 이상의 미세조류의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광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중인 미세조류는 광배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배양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저희가 요새 연구하고 있는 세네데스무스 데저티콜라는 원래 광배양만 가능하던 미세조류인데 저희가 돌연변이를 만들었고 그 돌연변이는 암배양에서 광배양보다 7배 정도 더 잘 자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빛이 없어도 미세조류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확보한 연구진. 유효한 성분을 얻기 위해 미세조류를 원심분리기에 돌리면 부드러운 진흙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분리된 미세조류를 건조기에 넣고 약 3일간 건조시켜주면 진한 녹색의 분말 형태가 되는데요. 분말로부터 유효 성분만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미세조류로부터 얻은 탈모 개선 원료 로리오라이드가 추출됩니다. UV나 주름이나 이런 탈모 이런 쪽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생물 소재가 많이 함유하고 있다.
연구팀이 미세조류에서 뽑아낸 로리오라이드 성분은 모발의 성장을 조절하는 세포의 증식을 돕는다고 밝혀졌는데요. 탈모 증상 개선 및 탈모 효과가 있는 미세조류 성분을 최초로 밝혀낸 거죠. 자연으로부터 미세조류를 가져와서 각각의 종류별로 분리를 하고요. 잘 자랄 수 있는 25도씨 환경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집한 미세조류 종류만도 1000여 종에 이르는데요. 미세조류가 성장하면서 만들어내는 물질에 수많은 기능성 천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소재나 웰빙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유용한 소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저희가 더욱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5만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화장의 역사. 화장품 제조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이제는 건강한 성분을 찾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더 큰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학을 입은 우리의 화장품 기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